굿바이 굿바이의 박쌤입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다가 눌린 기업들을 골라서 지금 매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마지막에는 조범수 메이저의 탑픽 기업인 베리굿바이 기업도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조범수 메이저님 나와주셨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어제 첫 거래일, 하반기 첫 거래일에 화이팅을 외치고 시작한 덕분일지 어제 한국 증시 순조로웠는데요. 어제 펩트론도 매수 의견 주셨는데 그 이후로 더 올라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55,000원 부근에서 굿바이 의견 주셨는데 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기술 이전도 체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상당히 일단 높다고 보고 있고 비만 섹터 관련돼서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도 쌉니다. 라는 표현을 드려야 할 정도로 이 시장 범위가 상당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단기 평선에 지금 괴리를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어느 만큼 눌리는지 아니면 이 눌린 구간을 얼마만큼 버텨주는지 확인해 보시고 종가 기준을 한번 추가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보유 기간은 장기로 보시나요? 단기로 보시나요? 저는 이 비만 시장이라는 게 이미 펩트론이 이렇게 부각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장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까지 딱 확인하면서 확장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장기 보유하셔도 무난할 것 같다. 다만 최근에 시장 급등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6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장기로 보시기보다는 단기로 보셔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로 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엑시콘도 살펴볼게요. 메모리 낸드 증설 모멘텀을 보자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랑 손절가 세워볼게요. 저는 그렇게 CXL 테마에 대해서는 좋아하진 않아요. CXL 테마는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수급이 붙으면서 메모리 업황 시장 관련된 뉴스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엑시콘도 오늘 중에 마찬가지입니다. 전 일정에 이렇게 급등 나왔었던 종목은 다음 날에 눌린 구간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래량 별로 없어도 고가권에서 잘 버티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엑시콘도 마찬가지로 오늘 종가나 아니면 오늘 중에 오후장쯤에 아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엑시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바라면서 오후장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도 빠르게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석유부터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석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골의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석유, 굿바일까요? 빠이빠이일까요? 한국석유는 굿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7월 달에 꼭 관종에 넣어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종목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굿바이 강하게 드리는데 한국석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고래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도 있고요. 유가 상승의 원인 토대가 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된 뉴스겠죠. 이 총 세 가지 포인트가 아직도 산재해 있는 상황이고 유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경 못 쓴 사이에 어느새 83불까지 이미 반등이 강하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가 지금 오늘 7월 달 중에서는 이런 원자재들 상승 구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에 관련된 뉴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들어가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자재 석유주들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이런 저평가 구간에서 눌린 구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는 이미 15%가량 지금 올라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린 구간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서 최근의 트렌드가 뭡니까? 윗꼬리 장세죠. 윗꼬리 나오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오후장에 한번 접근해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와 석유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좀 더 눌림이 나온다면 그때 지켜보시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굿바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요. 삼성공조입니다. 삼성전자가 데이터 센터용 냉난방 공조 시장 확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냉각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시간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삼성공조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이별일까요? 삼성공조는 굿바이 빠이 사인 드리는데 빠이 사인 드리는데 굿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굿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가격적인 측면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는 빠이를 드린 겁니다. 이게 삼성공조라는 게 이제 앞으로 이제 AI 투자와 관련돼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만 투자가 확장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공조 이런 인프라 쪽에서도 투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삼성공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투자를 받을 가능성 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센터 열관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지금 눌린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단기성으로는 지금 아마 접근해볼 법하다. 한 네. 2, 3% 정도 먹을 자리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삼성공조 일봉 모습으로 보시면은 네, 그래도 똑같이 5일선, 21선 타고 올라가고 있죠. 네, 이런 단기 트레이딩만 항상 노리면서 좀 접근하시자. 계속해서 우상향하기에는 아직 주가 위치가 과열되는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단기성 트레이딩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냉각 시장의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오늘은 바이바이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은요. 글로벌 텍스프리 보겠습니다. 1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의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9%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5% 상승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텍스프리 굿바일까요? 아니면 오늘은 안 산다일까요? 글로벌 텍스트는 굿 바이 사인 드리도록 바이.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이 기업 되게 네. 좋게 봐요, 저는. 이거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장품 올리브영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이 종목이 진짜 안타까운 게 프랑스 올림픽 관련돼 가지고 사업 철수를 당하니까 급락이 나왔는데 네. 쌉니다. 지금 상당히 싼 구간이고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 이번 뭐 유상증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 호재권으로 그냥 넘겨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최근에 모아왔어요.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K 이러면서 갔잖아요. 이게 뭡니까? 네. 우리나라 문화를 수출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 문화를 보고 접한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행 관광 섹터 쪽으로만 따지면은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주가라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역배열 추세 흐름을 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도 쌉니다. 유상증자 뉴스 호재권으로도 이후로도 아직 싼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접근도 충분히 괜찮다. 굿 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관광 쪽에서는 대장주인데 여기다가 저평가됐다라는 매력까지 갖췄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굿바이 오늘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르노와 LFP 배터리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첫 대규모 계약이라고 합니다. 어제 또 2차 전지 기업들이 골고루 올라갔고 간밤에는 또 테슬라가 6% 넘게 올라갔는데 굿바이일까요? 바이바이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굿 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워낙 바닥이잖아요. 이 바닥이라는 평가가 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오래 기다려야겠죠. 쉽지는 않죠. 테슬라가 좋은 모습 만들어줬는데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아쉽게도 눌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뉴스가 르노랑 연관되어 있는데 르노는 최근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요새 외적 요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쉬운 모습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최근에 CATL에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CATL이 급락이 나오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된 뉴스 나오면서 8월 달에 공개가 나오잖아요. 기대감으로 계속 반등이 나오다시피 2차 전지주들도 저도 함께 좀 올라가지 않을까 충분하게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제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굿 바이 사인 드리고요. 이런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장기 이동 평균선 300일 이동 평균선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 관건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 이동 평균선들 뚫고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빠르게 추세 돌릴 수 있는 2차 전지주들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일 이동 평균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굿바이 의견 주셨고요. 다음 기업은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일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해요. 폴라리스 오피스 굿바이일까요? 아니면 빠이빠이 이별해야 할까요? 폴라리스 오피스 굿 바이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굿바이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바닥권에서 아니면 조정이 딱 완료가 됐는데 상승이 나온다 이런 종목 너무 좋아합니다. 특히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국내 클라우드 사업 내에서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가 또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와 협업과 관련된 뉴스가 이제 아침부터 또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폴라리스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흐름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보시면은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시가 깨고 그냥 바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이 사인은 드렸는데 일단 우리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 눌리는지 전일 종가죠. 전일 종가를 과연 침탈하는지 내려오는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서 전일 종가 구간 좀 눌린다라고 하면 그때 좀 들어갈 법한 종목이지 지금 당장에는 일단 강하게 눌리고 있으니까요. 좀 천천히 한번 보시자. 폴라리스 오피스 국내
클라우드, 앞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도 이야기했지만 클라우드 사업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보여줄 가능성 높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굿바이 의견 주셨지만 오후에 좀 눌림이 더 나오면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범수 매니저의 기다리고 기다리던 탑픽 기업 만나볼 텐데요. 베리 굿바이 기업,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방산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방산. 방산이 최근에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네. 전일장에서 올랐던 거를 오늘 일부 차익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종목 정도는 담으셔야 된다. 네. 네, 방산주 풍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대북 관련해서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이잖아요. 대북은 이제 사실 좀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계속 우물풍선 보내고 있고 미사일도 그렇죠. 계속 쏘고 있잖아요. 이제 대북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북주라고 표현을 하면은 조금- 대북 친화적인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나이가 네. 좀 탈로가 났네요. 알겠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과 관련된 이슈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풍산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구리랑 탄약 이쪽인데 저는 이거 하나가 추가돼서 더 좋게 봅니다. 드론 사업이 또 추가가 됐어요. 유로사토리에서도 드론이 공개가 되었는데 어떤 드론이냐? 이 하늘에서 포탄을 떨어뜨리는 이송시키고 그리고 포탄 낙하, 포탄을 또 발사시키는 드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군수 방산 사업에서 드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에서 풍산이 만든 박격포 드론이라면은 너무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 포탄 수요와 관련돼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니면 뭐 이스라엘, 중동과 같은 전쟁들이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포탄 소비와 관련된 부분, 방산 수출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풍산에서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을 뽑으라고 하면은 구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구리 가격이 일단 조정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풍산도 눌림 구간을 만들어줬습니다만 최근에 유가가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원자재 해운업황과 관련돼서 원자재들이 전반적인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구리의 상승 가능성 그리고 이런 방산에 대한 포트의 안정성까지 따지신다면 풍산 오늘 중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수 전략 말씀드릴게요. 오늘 장 중에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게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탄약을 만드는 기업 풍산인데요. 이제는 드론까지 신사업까지 모멘텀을 갖췄으니까 더욱 눈여겨보셔도 되고 또 구리 가격의 변동성은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리 가격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전망까지 주셨으니까 저희 풍산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목표가는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3,000원인데요. 뭐 방산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공부 아니면 시장에 대한 공부를 더 매니저님과 함께 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3시 40분에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시면은 이미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던 코츠 테크놀로지는 소리 소문 없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미 방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던 만큼 이번 풍산도 좋은 모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트 안정적으로 꾸리고 싶으신 분들 자산 분배 관련돼서도 꼼꼼하게 준비해놨으니까요.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장마감 이후 3시 4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남은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하루도 굿바이 하세요.